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철영입니다. 네, 이진호입니다. 또 오늘은 정비선님 대신에 제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비서는 어디로 가고? 오늘 제가 정비선님 대신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이 냉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뭔가요? 자가혈당 측정기는 사용을 해보셨죠? 네네. 자가혈당 측정기는 이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어요. 정맥과 동맥을 이어지는 게 모세혈관인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 끝에서 하는 혈당 검사는 이제 모세혈관에서 한순간 딱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50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 150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는 150인지 내려가는 150인지 멈춰있는 150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혈당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가 이제 새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당뇨병 환자들이 평소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생활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이제 활동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어떤 식당을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식당에서 여러 가지 메뉴를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음식에서 양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밥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운동의 양을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되고, 혈당 측정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혈당을 이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이제 혈당의 패턴을 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약간 고통이 좀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좀 단점이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정확하게 맞지는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이제 눈으로 보면 이건 안 되겠다, 이제 확실한 교육이 되니까 혈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우리가 밥집에 와서 너무 이론이 길었어요. 네. 우리 주문을 해봅시다. 네. 그럼 한번 좀 봅시다. 이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면류 음식이 적지 않은 양의 볼륨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계란, 고명들이 좀 있고, 오이가 있고, 그 다음에 무냉채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 지금 단백질은 뭐가 들어가 있죠? 계란. 계란, 고명.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설탕, 소금물 같은데 밥을 한 2공기쯤 말아서 오이나 냉채, 계란 이제 고명 조금 얹어서 먹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 거예요. 탄수화물의 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금방 일어나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가 금방 노출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먹으려고 하면 조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필요한 거니까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보통의 냉면집에서는 수육을 시키면 좋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고깃집에 왔으니까 고기를 시켜서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고기 좀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 면의 양을 일단 줄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를 이제 더는 게 훨씬 더 좋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친한 사이면 저는 이제 냉면 하나 시켜서 반 나눠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칼로리를 어디에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단백질로 채우시는 게 좋죠. 앞에 있는 수육이나 아니면 이런 고기, 또 여기 우리가 이제 한우 육회를 시켰잖아요. 이런 단백질을 이 칼로리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초가 그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이 식초를 뿌려서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식초 칼로리나 겨자 칼로리는 크게 이제 혈당이 좌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초를 뿌릴 때 면에 뿌리는 게 낫나요? 아니면 국물에 뿌리는 게 낫나요? 그것도 다 기호에 맞게. 네. 이거는 식사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한번 혈당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나는 왜 이걸 잘 못하냐? 저는 82 나왔어요. 저는 지금 89 나왔어요. 혈당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이제 다 덜으신 거예요? 네. 예, 그럼 이제 한번 식사를 맛있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물냉을 좋아하시나요? 비빔냉면 좋아하시나요? 물냉면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비빔냉면이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빔냉면을 먹었는데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제 비빔냉면의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매운맛은 이제 고춧가루나 이런 것들을 쓰겠지만 더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시키거든요. 먼저 이제 면이나 이런 것부터 먹는 것보다는 고기부터 드시는 게 더 사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 거꾸로 식사 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고기를 먼저 먹거나 아니면은 이런 면을 고기랑 같이 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이렇게 먹으면 맛도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교수님, 또 국물은 최대한 마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슴슴한 평양냉면도 국물은 안 될까요? 육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다를 텐데 대부분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나트륨 성분이 많습니다. 국물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은 그 좋은 방법은 아니죠. 혈당이 비교적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 메밀국수니까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면을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곤약으로 이제 면을 만드는데 그게 한 100g당 15칼로리 굉장히 낮거든요. 면의 질감은 있고 그다음에 칼로리는 별로 높지 않고 혈당 피크도 만들지는 않으니까 곤약면을 이제 활용해서 먹으면 냉면 맛을 가지고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를 했어요.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 맛있게 먹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식사 후에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거죠. 밥을 먹고 나서는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소화를 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니까 밥을 먹고 한 15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혈당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제 평행하게 될 때 그때까지 이제 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면류 음식을 먹고 대부분 많이 호소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식후 졸림 현상이잖아요. 밥 먹고 나서 막 꾸벅꾸벅 졸거나 나른하고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증상들의 상당히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후 고혈당인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밥 먹고 나서 많이 졸리고 했는데 네. 그게 고혈당 때문에 그런 그렇죠. 그럴 것 같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찬 경우에는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 밥 먹고 나서 이제 가벼운 산책이나 이런 것 통해서 혈당 피크를 꺾기만 해도 나른한 피곤함, 졸린 증상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개선시킬 수가 있죠. 교수님도 식후에 운동을 자주 하시나요? 우리가 밥 먹고 운동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는 거죠? 네. 그 내용은 헬스로드 운동편을 참고하십시오. 이제 우리 밥도 다 먹었는데 혈당 측정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내가 말한 대로 드시니까 혈당이 훨씬 좋죠? 네. 앞에 묻고 이렇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